안녕하세요. 신성가TV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계속 해오던 그래프로 보는 기업 분석 대신에 과연 성장하는 회사는 가격 불문하고 담아도 될까?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한번 그동안 2000년 이후에 월봉들을 가지고 한번 회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6개 정도 회사의 월봉이 나올 텐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하지 않고 한번 월봉을 보시면서 고점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말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회사들의 이름이 좀 나올 것입니다. 그 추억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4가지 정도의 분류로 한번 회사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즉 글로벌 공급 과잉 그 이후에 회사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몇몇 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2007년 말에 최고점에 올랐고요. 그 이후로 현재 주가로도 73% 정도 하락을 해 있습니다. 철강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한때 세계 부자 순위 1, 2위를 왔다 갔다 했던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가 없어지니 많이 이런 상황이 현재 처해 있습니다. 자, 포스코가 이렇고요. 그리고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해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가 현재 86.25%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HDC 즉 현대산업개발의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 86% 정도 현재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조선해운 같은 경우가 2007년 그 전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주가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즉 중국이 계속 10% 이상 성장을 하고 중국의 그 많은 인구들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계속된 선박의 수요와 그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즉 그러지 않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 이후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고점 대비 85% 정도 내려와 있고, 그리고 HMM 그러니까 현대상선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지만 그것이 2007년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97% 이상 하락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STX 마찬가지로 조선주고 2007년 고점 대비 거의 100% 가까이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산중공 마찬가지입니다. 91% 현재 주가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굴삭기 등을 만드는 두산인프라코. 자, 그리고 현진소재 선박 엔진과 그리고 단조 제품을 만드는 현진소재입니다. 자, 그리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 고점을 찍고 현재 83%까지 내려와 있고, 밴드 그러니까 즉 플랜트와 그리고 조선에 들어가는 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OCI 동양제철화학인데요. 동양제철화학이 2007년에 글로벌 호황 때 오르고, 그리고 이제 인천 송도부지 매각 등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2011년에 차화정 장세에서 폴리실리콘 등과 또 합쳐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9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태용입니다. 태용이 2007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단조 제품 중에 가장 큰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풍력 발전에 이런 것들에는 태용의 단조 제품 쓸 수밖에 없다고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 성장한다고 했었고, 근데 그 이후로 88% 정도 주가가 아직도 하락을 해 있습니다. 즉 13년이 지난 이후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업종들의 변화와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내려와 있는 회사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2010년 11년에 차화정 장세 이후에 그 이후에 회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010년 2011년 차화정 장세는 자동차, 화학, 정유 회사들만 많이 올랐던 장세이고, 이 당시에 투자 자문사들이 많이 그 회사들 주식을 샀었고요. 용대리 장세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작은 용감한 대리들은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과장 이상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주식을 함부로 잘 사지 못한다. 그 가게에서는 그랬던 장세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LG화학이 2011년 차화정 장세 그 고점 이후에 그 고점을 돌파한 것이 올해 8월입니다. 즉 9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돌파를 했습니다. 자, GS입니다. GS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지만 GS 칼텍스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GS도 2011년에 고점을 찍고 현재 68%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자, S오일입니다. 마찬가지로 65.94% 정도 내려와 있고, 자, 한화솔루션
하나솔루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2011년 고점 대비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차화정 장세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9년 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가격입니다.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정도의 가격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입니다. 차화정 장세에서 많이 올랐던 현대자동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2011년, 12년 고점에 비해서는 33%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입니다. 40% 정도 아직도 하락을 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IT 버블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99년, 2000년 초반까지 IT 버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IT 버블을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회사가 꿈꿨던 여러가지 일들, 그리고 제품들, 그것들이 대부분 이 회사들이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 당시에 상당한 성장주였고 그것이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 회사들의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KT입니다. KT는 KTF 인수까지 있었고요. 그러니까 통신사까지 인수를 하고 그때 KTF의 주가가 SK텔레콤을 넘어섰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88% 정도 하락을 해 있습니다.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자,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자,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고 그때 가장 수혜를 받는 회사가 SK텔레콤.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세상, 어린아이들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왔지만 2000년 고점에 비해서 52%가 아직도 절반 정도의 주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2000년 당시에는 다음이었죠. 상당히 주가가 몇십 배가 올랐었고요. 그 이후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 6월 정도에 그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이 꿈꾸던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점 이후로 20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 솔본. 지금의 회사는 솔본이고 그 당시 새로운 기술. 몇 달 만에 100배 이상이 오른 새로운 기술. 그 고점 이후로 회사가 약간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꿈꾸던 그런 세상들이 왔지만 현재 주가는 97%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가 막 보급이 되면서 모든 컴퓨터에 한글 컴퓨터에 그런 아래 한글 등이 깔리면서 회사가 수익을 볼 것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현재 그런 세상이 왔지만 92. 거의 93% 정도 하락되어 있습니다. 자, 다우기술. 당시 2098년, 99년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그 주가의 절반 정도입니다. 자, 유비케어. 최근에 제가 분석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그 2000년 고점에 비해서 78%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자, AMP. 그 당시 QN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몇십 배 올랐다가요. 지금 현재 점점 회사가 거의 사라져가는 상황. 이름도 바꾸고 여러가지 업종을 바꾸고 하면서 버티려고 했지만 현재 거의 100% 가까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요. 자, 콤텍 시스템. 회사도 99년, 98년에 몇십 배가 올랐다가 현재 이 회사가 꿈꾸던 여러가지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89%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이트론. CCTV 관련 회사고요. 거의 전국에 CCTV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혜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좌우를 하겠지만 현재 이 회사가 꿈꾸던 이 회사의 제품이 많이 팔렸지만 주가는 그 당시에 비해서 9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KTH 마찬가지입니다. KT 계열사고 이 회사가 하던 일들이 계속 확장이 되었지만 95% 정도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버추얼텍. 그 당시에 대장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SI 그리고 그루베어 등을 하는 일들을 해서 그것이 많이 매출이 일어났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휴대폰 주변기기 그리고 종이 고지 같은 것들까지 하고 있는데 회사 생존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죠. 어쨌든 2000년 고점에 비해서 99% 하락했습니다. 자, 소프트셀. 그 당시 PTC 정보통신을 회사고요. 이 당시에는 몇십 배 올랐다가 현재로도 아직도 마이너스 97%입니다. 자, 디지털조선. 디지털조선도 상당히 많이 98년, 99년에 올랐고 근데 그 이후로 이 회사가 꿈꾸던 일들 그리고 TV조선까지 생기면서 TV조선의 여러가지 콘텐츠들의 유통 이런 것까지 하고 있지만 현재 당시 고점에 비해서 91%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 대신정보통신 마찬가지입니다. 83% 하락. 그리고 미래산업. 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을 몇 개 회사를 볼 텐데요. SMT 등을 하는 미래산업입니다. 자, 이 회사가 꿈꾸던 회사의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제품들이 많이 팔렸지만 현재 당시에 비해서는 주가가 98%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하는 일에 혜자가 없었던 것이죠. 다른 경쟁업체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점에 비해서 90%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그 당시 프로칩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그 스케일이고 여러분의 감자와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만 현재 거의 마이너스 100%입니다. 지금 감자 유상증자까지 고려하면 그 당시 고점이 2억 4,200만원 주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ST, 그 당시 유일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경쟁업체에 밀리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로젠, 우리 바이오테마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제일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마크로젠입니다. 당시 99년에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 2000년까지.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 당시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70%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모아텍, 스태핑 보트를 만드는 모아텍, PC들이 보급되면서 엄청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있고, 물론 PC가 많이 보급되고 이 회사의 매출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가격이 높았으면 현재로도 67%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비트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관련된 비트컴퓨터 56% 하락. 그리고 아이즈비전은 삐삐, 시티폰 등을 공급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고요. 휴대폰에 밀리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홈쇼핑 관련된 회사를 지분을 가지고 또 많은 수혜를 보게 됐지만 그래도 그 당시 고점에 비해서는 85% 정도 하락이 있습니다. 자, NSN, 지금 회사 이름 NSN은 당시 사무통신, 마찬가지로 통신기기를 판매를 했던 회사이고 현재 99.7% 하락이 있습니다. 자, 코엘패션, 당시 필코전자 98년, 99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지금도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59%입니다. 당시 고점에 비해서. 포비스 TNC, 당시 산미정보 시스템이고요. 그 당시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지금 현재로는 98.9% 하락에 있는 상태고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이러저러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Snet, 통신장비 회사이고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의 장비를 또 판매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4G, 5G 진행이 되면서 주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고점에 비해서는 76%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이죠. 지금도 시스코의 장비는 알아주지만 화웨이나 여러 회사, 노키아 등에 밀려서 아직도 그 주가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자, 지금까지 IT 버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들이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제품의 판매가 많아졌고 매출이 많아졌지만 당시의 고점이 워낙 고평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60, 70%까지 하락한 회사들이 태반입니다. 사업환경 변화와 그리고 얕은 해자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회사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리바다 2007년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음원 공급, 그러니까 PC 환경에서의 음원 공급과 그것을 다운로드하는 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회사였는데 그 이후로 여러가지 회사의 환경 변화, 경쟁업체들의 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겨우 이름만 유지를 하고 있고 98%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환경 변화와 여러가지 경쟁업체들의 등장으로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82% 하락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콤이라는 회사가 2014년에 반짝합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을 나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LG 휴대폰 등을 통해서 많이 팔렸는데 그 이후로 경쟁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밀리면서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무학이라는 회사입니다. 무학이 되게 재미있는 회사고요. 98년 저점에 비해서 엄청나게 몇백 배가 올랐던 600배 이상 올랐던 회사이고요. 근데 부산 지역에서 많은 소주 판매를 기록했었고 정말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이 부산 지역을 평정할 것까지 됐었지만 다시 대선 주주에 밀리면서 현재 주가는 89.5%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4가지 분류로 엄청난 성장을 계속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사의 그 주식을 고점에 샀을 때 그 이후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자, 그런 것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회사가 해저를 가지고 있는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경쟁업체가 따라오지 못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회사의 주식을 고점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그래프만 고른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런 회사들의 그래프만 골랐는데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라진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그 성장하는
업종에 있는 회사들은 그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회사가 도태되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회사에 다시 어떤 회사를 그 고점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또 이런 회사들은 경쟁업체와의 관계 등 그리고 업황의 전개 등을 계속 추적 관찰하셔야 생존하실 수가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그런 차트들을 보면서 성장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가격 불문하고 사는 것이 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등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